제23장 바람이 불어가는 쪽 해안. 몇 장 앞에서 벌킹턴이라는 선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뉴 베드퍼드의 여인 속에서 우연히 만난 바다에서 갓 상륙한 키다리 선원 말이다. 몸이 덜덜 떨릴 만큼 추운 그 겨울밤, 피쿼드호가 차갑고 심술궂은 파도 속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뱃머리를 찔러 넣었을 때 피쿼드호의 타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띄었다. 다름 아닌 벌킹턴이었다. 나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겨울에 4년 동안의 위험한 항해에서 갓 돌아온 사람이 쉬지도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또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육지에 있으면 발이 타는 모양이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고 깊은 추억은 묘비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 이 짤막한 장은 벌킹턴의 묘석 없는 무덤이다. 벌킹턴은 폭풍에 시달리며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해변을 따라 떠밀려가는 배와도 같다는 말만 해두겠다. 항구는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다. 항구는 자비롭다. 항구에는 안전과 안락, 난로와 저녁 식사, 따뜻한 담요, 친구들,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 강풍 속에서 항구나 육지는 그 배의 가장 절박한 위험이 된다. 배는 모든 환대를 피해서 도망쳐야 한다. 배가 육지에 닿으면 용골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배 전체가 몸서리칠 것이다. 배는 돛을 모두 펴고 전력을 다해 해안에서 멀어지려 한다. 그러면서 배를 고향으로 데려가려는 바로 그 바람과 맞서 싸우고 또다시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리는 망망대해로 나가려고 애쓴다. 피난처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험 속에 뛰어든다. 배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배의 가장 고약한 원수인 것이다. 벌킹턴이여, 이제 알겠는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진실을 그대는 어렴풋이나마 보는 것 같다. 무릇 깊고 짐지한 생각은 망망한 바다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영혼의 대담한 노력일 뿐이며 또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사나운 바람은 서로 공모하여 인간의 영혼을 배반과 굴종의 해안으로 내던지려 한다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하지만 가장 숭고한 진리, 신처럼 가없고 무한한 진리는 육지가 없는 망망대해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수치스럽게 그쪽으로 내던져지기보다는 사납게 으르렁대는 그 무한한 바다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벌레처럼 육지를 향해 기어가고 싶어 하겠는가? 무시무시한 것들의 공포, 이 모든 고통이 그렇게 헛된 것인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 벌킹턴이여, 완강하게 버텨라. 반신반인의 영웅이여, 그대가 죽어갈 바다의 물보라. 그곳에서 그대는 신이 되어 솟아오르리라. 제24장 변호. 퀴케그와 나는 이제 포경업에 순조롭게 뛰어들었고 이 직업이 육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웬일인지 낭만적이지 못하고 명예스럽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고래잡이들에 대해 육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우선 일반 사람들이 포경업을 이른바 고상한 직업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잡다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도시의 지역사회에 낯선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작살잡이로 소개되면 그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해군 장교를 흉내내어 명함에 SWF 향유고래잡이라는 머리 글자를 덧붙여도 그런 짓은 더없이 주제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래잡이를 존경하기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우리 직업이 기껏해야 일종의 도살업이고 그 일터는 온갖 더러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도살자인 것은 도살자들이고 게다가 잔인하기로 이른 높은 도살자들이다. 우리의 일이 불결하다는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이제 곧 알게 될 텐데 향유고래를 잡는 포경선이야말로 이 깔끔한 지구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그렇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어수선하고 미끄러운 포경선의 갑판을 시체가 썩어가는 전쟁터의 그 말할 수 없는 참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여성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으며 축배를 든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군인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포대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한 역전의 용사들도 향유고래의 거대한 꼬리가 불쑥 나타나 머리 위의 공기를 휘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 그 즉시 놀라서 움츠러들고 말 것이라고. 서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신의 경의와 공포에 비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공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고래잡이들을 업신여기면서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경의를 바치고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음모를. 지구 전역에서 타오르는 심지와 등불과 촛불은 수많은 신전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처럼 우리에게 감사하며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온갖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자. 우리 고래잡이들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대위트 시대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포경선단에 제독을 두었을까?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왜 자기 돈으로 덴케르크에서 출항하는 포경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주고 우리 낸터커 섬에서 20세에서 30대의 가족을 정중하게 초청했을까? 영국은 왜 1750년부터 1788년까지 영국 고래잡이들에게 100만 파운드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고래잡이들은 왜 오늘날 전 세계의 고래잡이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수가 많아졌을까? 미국의 포경선은 700척이 넘고 포경선을 타는 사람은 18,000명에 이르고 해마다 400만 달러를 소비하고 출항할 때 2천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 배가 해마다 700만 달러의 수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포경업에 강력한 무언가가 없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좀 더 살펴보자. 단언하거니와 지난 60년 동안 이 넓은 세계에 평화적으로 작용한 영향력 가운데 이 고상하고 강력한 포경업만큼 큰 전배력을 가진 것은 없다. 세계주의자를 표방하는 철학자가 일생을 바치더라도 그런 영향력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포경업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낳았고 그 사건들의 결과도 계속 중요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포경업은 자기 스스로 아기를 잉태하여 낳았다는 이집트의 어머니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자면 한이 없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충분하다. 오랫동안 포경선은 지구에서 가장 덜 알려진 외진 곳을 찾아내는 개척자였다. 포경선은 쿡이나 밴쿠버도 항해한 적이 없고 해도에도 실려있지 않은 바다와 군도를 탐험했다. 미국과 유럽의 군함이 한때 미개했던 항구에 평화롭게 들어가면 그들에게 처음으로 길을 알려주고 그들과 야만인들 사이에서 통역 역할을 한 포경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예포를 쏘아야 마땅할 것이다. 쿡이나 크루젠 슈테른 같은 탐험 원정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낸터컷에서 출항한 무명의 선장들 중에는 쿡이나 크루젠 슈테른 못지않게 위대한 선장도 수십 명이 이르렀다. 그들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맨손으로 상어가 들끓는 이교도의 바다에서 그리고 투창이 날아다니는 미지의 섬 해안에서 해병대와 총포를 거느린 쿡도 감히 맞설 수 없었던 경의와 공포를 상대로 싸웠기 때문이다. 옛날 남양 항해기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묘사된 것들은 우리 낸터커스의 영웅들에게는 평생 겪는 일상 다반사에 지나지 않았다. 밴쿠버가 3장에 걸쳐 묘사한 모험들은 대부분 낸터컷의 포경선 선장들이 항해 일지에 기록해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었다. 아, 세계여, 오 세계여. 포경선이 홍곳을 돌 때까지는 태평양 연안의 부유한 스페인 식민지와 유럽 사이에는 식민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활동 외에는 거의 어떤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식민지에 관한 스페인 왕의 배타적 정책을 처음 돌파한 것이 바로 고래잡이였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고래잡이들이 결국 페루와 칠레와 볼리비아를 스페인 제국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지역에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 반대쪽의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문명 세계에 알려진 것도 고래잡이의 공적이다. 어떤 네덜란드 선박이 실수로 그 대륙을 처음 발견한 뒤 다른 배들은 모두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을 전염병이 만연하는 미개지로 생각하여 오랫동안 접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포경선만은 그곳 해안에 닿았던 것이다. 포경선이야말로 오늘날 저렇게 강대해진 식민지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초기 식민시대에는 이주민들이 운 좋게 그들의 해역에 닻을 내린 포경선에서 나누어준 건빵 덕분에 굶어 죽는 것을 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폴리네시아의 수많은 섬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선교사와 상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초기 선교사를 첫 번째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포경선의 경의를 표한다. 몇 겹으로 빗장을 걸어 잠근 일본이 손님을 환대하게 된다면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포경선뿐이다. 포경선은 벌써 일본의 문지방을 넘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에는 여전히 신미적이고 고상한 연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50개의 창을 던져 매번 당신의 투구를 꿰뚫고 당신을 말에서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고래에 대해 저술한 이름난 작가도 없고 포경업을 다룬 유명한 역사가도 없다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고래에 대해 저술한 이름난 작가도 없고 포경업을 다룬 유명한 역사가도 없다고? 우리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쓴 것은 누구인가? 저 위대한 욥이 아닌가? 그리고 포경항해를 처음 서술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엘프레드 대왕이 아닌가? 대왕은 자신의 펜으로 당시의 노르웨이 고래잡이였던 오테르의 말을 기록했다.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포경업을 찬양하는 연설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에드먼드 버크가 아닌가?
그건 그렇다. 하지만 고래잡이들 자신은 하찮은 녀석들이다. 그들의 혈관에는 좋은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그들의 혈관에는 좋은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고? 그들의 혈관에는 왕족의 피보다 더 좋은 피가 흐르고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할머니는 메리 모렐이었다. 나중에 결혼해서 낸터컷의 초기 정착자 가운데 하나인 메리 폴저가 되었고 대대로 작살잡이로 명성을 얻은 폴저 가문의 선조가 되었다. 그 폴저 가문의 역대 작살잡이들은 모두 고귀한 프랭클린의 일가 친척이었다. 오늘도 그들은 세계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작살을 던지고 있다. 그건 좋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래잡이는 고상하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고래잡이는 고상하지 않다고? 고래잡이는 제왕처럼 당당하다. 옛날 영국 법률은 고래를 왕실어라고 불러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고래잡이는 고상하지 않다고? 고래잡이는 제왕처럼 당당하다. 옛날 영국 법률은 고래를 왕실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다. 그건 다만 명목뿐이다. 고래 자체는 당당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 고래가 당당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고. 어느 로마의 장군에게 바쳐진 화려한 개선식에서 장군이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입성할 때 심벌주 소리도 더 높은 행렬 속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시리아의 아연에서 로마까지 운반된 고래뼈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다고 해두자.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건 고래잡이에는 진정한 위험이 없다. 고래잡이에는 위험이 없다고? 우리 직업의 위험은 하늘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고래자리는 남쪽 하늘의 별자리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러시아 황제 앞에서는 모자를 깊이 눌렀어도 퀵해거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평생 동안 고래 350마리를 잡은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남자야말로 350개의 성체를 함락시켰다고 자랑한 고대의 장군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점이 내 안에 있다면 작지만 조용한 그 세계에서 내가 진정한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런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대체로 보아 사람으로서 하지 않고 방치하다기 죄송합니다. 집중 못하네. 앞으로 내가 대체로 보아 사람으로서 하지 않고 방치하기보다 하는 편이 나은 일을 한다면 무슨 말이지 이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점이 내 안에 있다면 작지만 조용한 그 세계에서 내가 진정한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런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대체로 보아 사람으로서 하지 않고 방치하기보다 하는 편이 나은 일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내가 대체로 보아 사람으로서 하지 않고 방치하기보다 하는 편이 나은 일을 한다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일을 하는 편이 나은 일 한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점이 내 안에 있다면 작지만 조용한 그 세계에서 내가 진정한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런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대체로 보아 사람으로서 하지 않고 방치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편이 나은 일을 한다면 내가 죽을 때 내 유언 집행인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빚쟁이들이 내 책상 속에서 귀중한 원고를 발견한다면 나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포경업에 돌린다고 여기서 미리 밝혀두겠다. 포경서는 나의 예일 대학이며 하버드 대학이기 때문이다. 모비딕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